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보다 보면 투자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원금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관점 때문에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나중에 가보면 돈이 안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자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왜 투자를 꼭 해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지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이제 뭐 직접 투자가 아니죠. 주식 매매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간접 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드 투자나 ETF 투자 같은 거를 하셔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 그 대신 투자는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방향 잡아보세요. 자,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은행 예금 적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10% 넘게 이자를 주기도 했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은 이제 너무 작아졌으니까 결국 이것만으로는 큰 자금이 마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저금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 비용이 자꾸 커지잖아요. 투자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뭐 예전처럼 투자해서 고수익이 예상되면 또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니까 자꾸 투자가 위축되고 선진국이 갈수록 저금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 게 중요해. 무조건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예금 적금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놓치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은 종잣돈 마련 또는 중단기 목적 자금 만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사용하자.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금 적금 1에서 3% 수익률로는 넉넉한 노후자금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설령 시중에 뭐 4% 정도 되는 적금 상품이 있다 쳐도요. 그거는 총 납입 금액 대비 얼마 수익을 보나 보면은 한 절반 정도,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첫 달에 넣는 거는 그 이자를 다 받겠지만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그 뒤로 가면 갈수록 1년 적금이라 치면 12개월 중에 뭐 11개월, 12개월 중에 10개월 그렇게 이자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4%짜리 적금해도 2%밖에 안 된다. 그 적금 수익률은 한 반 정도 되는 거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 첫 번째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으로 그럼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 늘 말씀드리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매달 5에서 10% 이상의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저축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원금 도달하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5년, 7년, 10년까지도. 복리효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복리효과는 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근데 원금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버린다. 그래서 복리의 큰 효과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 왜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저축을 하느냐? 왜 수수료 주고 보험회사한테 내 저축을 맡기느냐?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납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보험은. 계속 내야 돼요. 힘들어도. 근데 뭐 10년 납, 20년 납 중에 우리가 형편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가 오면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다. 이게 장기 유지가 어렵고 많은 부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금 보장받으려고 보험으로 하는데 원금에 손해보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공시이율 지급한다. 아니면 뭐 4%, 5% 확정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먼저 사업비를 빼고 그리고 보장도 들어있으니까 보장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 빼고 나머지 적립보험료에만 그 이자가 적용이 된다. 결국 큰 자금이 모이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단점들이 다 있는데 이런데도 난 보험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물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물가 상승률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최소 본전이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거죠. 대부분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쁜 지역만 아니면 땅의 가치가 계속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동산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투자 때문에 부동산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아니라도 4층 노후 보장 체제 중에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작은 집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냥 괜찮은 지역에 어떤 주택이라도 하나 사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펀드나 ETF 투자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물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물가가 안 오른다 막 그런 말 했었었는데, 지금 2021년 한 4월까지만 해도 2.3%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2022년이 3.1% 정도 물가가 오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10년 과거 물가 상승률 평균이 대략 한 2%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물가를 2% 정도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가 매년 2% 오르면 30년 지나면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또 이렇게 오를 때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름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투자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그래요. 최대한 안전한 투자를 지향한다. 당연한 거죠. 수익률 높게 잡는다고 해도 일단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큰 욕심이 결국 원금 손해의 주범이다. 제가 많은 사람 봐도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률 추구하는 게 좋겠다. 저는 노후자금 마련 관련해서는 투자 한 7에서 8% 정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10% 넘게 하겠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 정도 수익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자. 소득의 10%를 떼서 매달 투자하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 것도 계속 설명드릴 거고, 마이너스 투자가 아닌 플러스 투자를 해야 된다. 보험으로 하면 대부분 마이너스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플러스 투자를 또 하셔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찌 보면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약간의 리스크도 있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장기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랑 같이 조금씩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개인연금을 투자 상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 같이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